요즘 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마 특히 많은 우파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들 하시잖아요. 뭐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났고 예,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또 외교나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많은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난 70년간 사실 그 피땀 흘려가 쌓아온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한때 이제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 대한민국이 그 역사 5천년 역사를 가장 우리가 그 잘 먹고 잘 사던 때다 이렇게들도 많이들 하세요. 예.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랬, 그런데 불과 그랬었죠. 1년 예, 만에 예, 이렇게 파탄을 났죠. 근데 우리가 한번 그 가정을 해서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은 지금 한반도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저는 탄핵 사태 이 영모 정변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 김정은이 참수가 되었거나 또는 항복해서 아마 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2016년도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제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일반 그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료들까지도 우리가 그 받아주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국정원에 아마 그 기밀 문서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 고위직들이 계속적으로 이 탈북을 해왔다는 사실 말이죠. 예, 그만큼 그 북한의 김정은은 굉장히 국제적 고립되었었고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그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중에 어쨌거나 김정은이 삼수됐거나 손들어 항복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도 분위기 자체가 그 미국의 국제 공조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고립화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뭐 또 그로 인해 갖고 저는 그 한미 관계도 굉장히 또 돈독하게 강력한 어떤 한미 관계가 유지됐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요. 예, 지금은 이제 미일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어떤 탄핵 정변이 없었다면은 저는 항상 보면 미국은 그 한국을 그 혈맹으로 인식하고 물론 한미이란 동북아에서 전략적 어떤 그 관계를 설정을 하지만은 그런 미일 동맹보다는 한미 동맹을 훨씬 미국에서도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은 저는 그 한미 관계도 한층 더 굳건한 관계가 형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 취임 초기에는 그 미국 우선주의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폈을 때 대외 국가들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나왔는데 그러나 그 초창기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 예외로 두는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 가져갔었어요. 그만큼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시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어쨌거나 이 탄핵 정변 없었다고 가정하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위상이 저는 상당히 올라갔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대북 제재나 이 한미 동맹 또 확장해서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아마 더더구나 그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제 이 시진핑하고 관계도 상당히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예, 국제사회의 어떤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어떤 그 대북 정책이나 어떤 그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향후에 어떤 그 통일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실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이 탄핵이 없었다면은 그 한반도에 획기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많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탄핵이란 이 정변으로 완전히 그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요. 오히려 현재 공산화가
상당히 그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 뭐 우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현재 이 탄핵 사태 후에 지금 수백 명의 어떤 그 이 관료들 또 외국자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그 왜 이랬습니까? 소위 이 탄핵 정변 역모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탄핵이라는 사건은요, 단순하게 어떤 그 바라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히 그 사라질 정도의 상상 못할 정도의 그런 그 처참한 상황을 좀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 정도의 이 탄핵은 너무나 심각한 그 상황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탄핵의 이 정변에 가담했던 주동자들 또 부역자들 보십시오. 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또다시 이 예국 국민들을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최근에 이현주나 황교안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걱정 많이 하죠. 물론 이현주도 뭐 어떤 자기 변신을 통해서 문재인과 싸우는 그런 부분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본인이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뭐 이현주 개인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은 어쨌거나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그냥 그 꼬리 내려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역사에 맡긴다거나 좀 횡설수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왔고 또 본인이 문재인에 대해서 그만큼 비판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배경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고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황교안 같은 인물도 지금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아마 그 자한당 내 당권 경쟁에 지금 나갈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보가 위기라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응? 대한민국 안보 위기 왜 왔습니까? 본인의 기회적 행태, 법조인이면서 이런 법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한 또 정권의 최고 책임자였던 그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행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안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태고 발언입니까?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 걱정한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작자들을 보고 아직도 더더구나 지지를 표하고 마치 과거는 전부 잊어버린 양 소위 그 외국 우파 국민들조차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나경원은 어때요? 나경원에도 저 원내대표로 지금 그 출사표 던졌지만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하지 않고 유감이라고. 저는요, 좀 극단 심한 표현하고 정치 창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단순히 자신들의 권력과 사욕을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다. 현재 정치하는 꾼들이 저는 그러한 현재의 자기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 이렇게 봐요. 맞습니다. 정치 창녀가 달리 정치 창녀입니까? 국민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접하는 게 반문 얘기를 하거든요. 반문. 근데 반문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 입장에서 투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연대를 한다는 건요,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결국 어떤 그 선택의 어떤 그 상황이 오였을 때 연대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반문이다. 어떤 그런 논리가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각자 투쟁의 시기라고 봐요. 굳이 만약에 문재인과 임종석과 이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로 너무 적화되는 부분에 걱정을 한다면은 각자 투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근데 결국 이제 연대 반문이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꼼수고 정치적인 술수다.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면접을 얻기 위한 저는 그런 정치적 술수, 정치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철저하게 이 정치꾼들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러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예. 바로 이것은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 탄핵 정변 사태, 소위 저는 탄핵 정변보다 구체적으로 역모죄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멀쩡한 정부, 멀쩡한 대통령을 결국은 어떤 역모의 기획 의도에 따라서 이런 불순 세력들이 결국은 이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역모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요. 고려시대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많은 역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이유는 여러 가지는 대부분의 역모 사건을 어떻게 다스렸냐. 우리가 아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삼족을 내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고문을 통해서 마지막에 전부 다 가족들, 친척들 다 잡아가지고 뿌리를 아예 그냥 살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능지처참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잘라가 짱대에다 달잖아요. 예. 그만큼 국가 안위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한 역모 세력들에 대해서는 발본세곤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오히려 더 심각하죠. 왜?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공산 집단에다가 나라가 지금 통돌이 좀 넘어갈 정도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역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대한민국 국격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그럼 이런 세력들을 그냥 둔다? 방치한다? 이러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은요, 잘 산다고 선진국 된 거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요,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지금 법치가 지금 존재합니까? 지금 인권이 유린되잖아요.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역모에 가담한 이런 이 탄핵 주동 세력들, 이들을 처치하지 않고 어떻게 법치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좌파들은 항상 틈만 하면 어쨌거나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르쳤죠.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니까. 그러나 소위 이 정치 같은 정당에서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이 같은 당에서 같이 동고동락 하던 이 세력들이 경우 자당의 대통령을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탄핵에 선동을 해서 자당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한마디 하지도 않고 어느 인간도 기자회견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비판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선 이 자한당의 이런 행태들 또 오세훈이 같은 이런 세력들과 함께
희낙낙거리고 또 이 나경원 같은 이런 정치 창녀가 다시 원내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세력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불법 선동 기획 탄핵 업무자들에 대해서 시기를 100년만 거꾸로 돌리면요.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해야 될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는다고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척결을 해야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이 연대한다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선거철도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이런 기회주의 이 탄핵 역모 세력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될 저는 그런 하나의 그 기회다,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도 물론 당사자들은 보면은 항변하고 아마 섬뜩한 느낌 가질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큰 제약죄를 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때에 따라 좀 굉장히 과격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삼족 멸하고 능지처참해야 된다. 이들은 역모자들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김덕수 박사님에게. 좋은 논평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일편단심님 박수. 김창수님 박수.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박수 빨리 치세요. 손이 아프도록 치셔야 됩니다.